안녕하세요. 전업 투자하는 아침의 전투주부입니다. 엄청난 하락빔에 온몸이 타들어간 7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20년 근속포상금과 퇴직연금, 적립금 등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자산이 늘어야 마땅한 7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도 늘렸음에도 7월 한 달 동안만 순자산의 10%가 증발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쓰면서 한 달간의 지출과 자산을 점검하는데요. 7월 결산에서 확정 손실이 너무 커진 탓에 휴가 계획을 변경하고 집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피서지 대신 집에서 먹을 식량을 마트에서 털어와가지고 눈물 젖은 밥이나 먹고 병을 얻어 바캉스는커녕 병캉스를 보내며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런 시련을 주는가. 그래 20억, 50억, 100억 가는 길에 이 정도 장애물을 쯤이야 하고 정신 승리하는 요즘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가계부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투자도 아니고 보험 해지도 아니고 이사도 아닙니다. 가계부를 쓰는 일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가계부 써봤자 소용없더라 하는 분들은 단순히 이번 달에 얼마 썼네 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일 겁니다. 가계부는 지출 파악도 중요하지만 자산의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자산의 움직임을 아는 마음과 모르는 마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가짐의 차이는 앞으로 만들어질 자산에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사용 목적을 나누어서 두 종류의 가계부를 쓰는데요. 엑셀 가계부를 기본으로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보조로 사용합니다. 오늘은 저의 가계부 쓰는 방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엑셀 가계부는 크게 수입, 지출, 자산 영역으로 구성합니다. 우선 지출부터 볼까요? 지출은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고정지출, 유동지출, 비상지출. 고정지출에는 통신비, 관리비, 월세, 구독료, 보험료, 대출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유동지출은 한 달에 얼마를 쓸지 정해놓고 식비, 생필품 및 서비스 비용, 친목비, 기타 잡다한 지출을 그 안에서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비상지출에는 간헐적 연례 비용과 예기치 않은 큰 지출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생신 선물 비용, 명절 용돈, 자동차 수리 및 점검비,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매입 비용, 10만 원 이상의 병원비, 휴가비 등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특히 무이자 할부가 된다면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를 없애는 게 돈 모으는데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큰 돈이 한 번에 나가면 그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할부 거래를 합니다. 최대한 지출을 뒤로 미루는 게 자산 증식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죠. 다만 지출을 통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신용카드의 일상적인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불 거래를 월 30만 원 채우고 나머지 생활비는 체크카드로 씁니다. 저희 부부에게 필요한 지출은 남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즐거운 거, 음식, 놀이, 취미 같은 분야인데요. 저희 둘은 취미로 밴드 음악을 했던 터라 악기와 장비에 지출을 많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밴드의 속성상 합주비, 친목비도 무시할 수 없고요. 지금은 흥미가 많이 떨어져서 취미라고 해봐야 넷플릭스가 전부입니다. 지출을 부추기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더군요. 저희는 집돌이 집순이 부부라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마트 가는 것도 귀찮아해서 가끔씩만 가고 주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데 배송비가 들기는 하지만 마트에서 직접 쇼핑할 때보다 돈을 덜 쓰게 되고 가격, 품질 비교가 쉬워서 좋습니다. 1년 동안 쓰는 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1년치 예산을 짜볼 수 있는데요. 명절이나 생신, 휴가, 세금 등 예상 가능한 비용을 예산에 넣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나 병원비는 얼마나 쓸지 연초에 알 수가 없으니 예산에서 제외하거나 예비비 정도로 뭉뚱그려서 편성합니다.
수입란에는 급여소득과 상여금, 투자평가손익, 채권이자, 주식배당금을 입력합니다. 입력할 항목 자체는 몇 개 안 되지만 이들 중 투자평가손익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매달 주식, 암호화폐, 금 등의 평가손익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별도의 시트를 만들어 관리할 정도로 투자소득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자산 관리를 전담하는 저에게는 다달이 날아오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팔지 않은 주식은 아직 내 돈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손실을 방치하게 되고 터무니없이 적은 이익만 남기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팔지 않은 주식은 자기 돈이 아니니 일론 머스크는 아직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닌 걸까요? 시시각각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는 평가 금액 그 자체가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간혹 생각지 못한 용돈을 부모님께 받을 때가 있는데 수입 항목에 넣기가 애매해서 비상지출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한 직장에 20년 넘게 근속 중인데요. 저는 부끄럽게도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직업을 바꾸면서도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고요. 투자를 공부하기 전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뭐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남편은 그런 생각 말라고 했지만 저 스스로 밥벌어지 느낌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역할 분담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 있죠. 예전에는 수입과 지출만 쓰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집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요. 자산란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월말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평가 금액을 기록합니다. 가계부의 자산을 함께 기록하면 가계의 돈 흐름이 한눈에 보이고 그만큼 목표를 잡기 쉬워집니다. 자산이 지난달과 어떻게 다른지, 작년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면서 N년 안에 집을 사야겠다, 여행을 가야겠다, 이직을 해야겠다, 퇴직을 해야겠다 등의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은퇴할 무렵 자산이 얼마가 되어 있고 생활비로 얼마를 쓸 수 있는지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산별로는 현금,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금, 채권, 암호화폐 등으로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계좌별로는 일반 위탁계좌, ISA, 금현물 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퇴직연금 DC 등으로 구분하고요. 대출 이자는 지출란에 기록하지만 대출 원금은 자산란에 기록합니다. 투자자는 늘 꿈을 꾸고 계획이 있습니다. 자산이 크게 늘어날 때는 꿈과 목표도 커지고 앞당겨지다가 요즘처럼 쪼그라들 때는 꿈과 목표도 쪼그라듭니다. 1,000만 원 들여서 해외여행 해야지. 그것이 100만 원 가지고 국내 여행이나 하자로 바뀝니다. 1억 원짜리 외제차 사야지 에서 5천만 원짜리 국산차 사자로 바뀝니다. 작년에 비트코인 계단 가격이 1억 8천만 원을 눈앞에 둔 시점에 저희는 큰맘 먹고 조니워커 블루를 한 병 사서 들뜬 마음으로 축포를 터뜨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을 구매함과 거의 동시에 대하락이 시작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해가 넘어가도록 병을 못 따고 있습니다. 신혼여행 때 잔술로 처음 마셔본 게 전부였던 그 조니워커 블루를 다시 맛보는 날은 과연 언제가 될까? 엑셀 가계부의 유동지출은 한 달에 쓰는 총액만 적고 실제 사용 내역은 스마트폰 가계부 앱에 기록하는데요. 폰 바탕화면에 위젯으로 띄워놓고 돈 쓸 때마다 입력합니다. 이달의 생활비 지출 총액이 얼마인지 눈에 보이게 해두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을 열 때마다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가 눈에 보이니까 자주 뼈를 맞고 각성해서 현실감이 생깁니다. 앱을 실행해서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식비는 얼마나 썼는지, 친목비는 얼마나 썼는지 매달 비교해보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돈을 모으면서 느끼는 점은 불리는 것보다 아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소비를 1% 줄이는 게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쓰는 데만 그치지 말고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파악해서 매달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조금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지만 처음 몇 달치의 데이터가 쌓이고 흐름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가계부 기록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하고 다음 달이 기대되고 다음 해가 기대되고 미래의 목표가 하나둘 세워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때때로 고통스럽고 세상이 나를 못살게 굴어 목표가 희미해지는 일이 간혹 생겨도 견딜 만한 맷집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돈독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돈독이 오르면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 쓰게 됩니다. 돈 쓰는 기쁨보다 계좌가 뚱뚱해지는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이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 가진 게 적어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으면 적은 만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해 달려가면 됩니다. 10억짜리 집 마련하기라는 너무 먼 목표에 기운 빠지는 것보다 1억 모으면 조니워커 블루 한 병 사 마시기라는 목표가 훨씬 현실적이잖아요. 목표 달성의 기쁨을 자주 누리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함정은 있습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목표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사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